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고장입니다. 정비의 방법을 A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B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같은 고장인데 정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어떤 자동차를 스캔했습니다. 메이커는 말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P0201, P0202, P0203, P0204, P0300, 그리고 P2096, 요렇게 한 종류, 이거 한 종류 이랬습니다. 이거는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1번, 2번, 3번, 4번 4기통 자동차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0300은 다중실화, 멀티실린더 미스파이어, 이런 내용입니다. P2096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총매 효율 저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인 분석 없이 인젝터 4개 교환, 그리고 다중실화니까 점화 코일과 플러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촉매 효율 저하, 이거 당연히 센서 2개와 촉매를 바꾸면 된다, 이러면 되죠. 아주 쉽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자동차 고장이 생겼다고 하면, 즉 경고등이 떠서 스캔했더니 이와 같은 내용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또 많은 정비자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정비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정비가 되느냐? 그런데 정비를 해보면 안 됩니다. 곧 이 방법은 원인 분석 없이 누가 알려줬습니까? ECU가 경고등으로 보여준 겁니다. ECU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이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느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않고 바꾸는 겁니다. 인젝터 4개 바꿔봤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중실화라고 생겼으니까 점화 코일과 플러그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P2096은 P0420과 같이 촉매 효율 저하니까 촉매 앞뒤에 있는 배기가스가 들어간다고 하고, S1 촉매 뒤쪽에 있는 S2, S1 센서와 S2 센서 및 촉매까지 3가지를 모두 다 바꿔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바꾸시는 겁니다. 이 고장 코드 6개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비하자 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은 센서를 바꿔보자, 그리고 운행해보고 또다시 경고등이 켜지면 촉매를 바꾸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촉매를 먼저 바꿔보자, 그 다음에 센서를 하나씩 바꿔보자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촉매를 바꾸거나 센서를 바꾸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하는 분보다는 ECU의 지시를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편의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축약을 해서 한 편으로 올려드릴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은 간단히 이거 아니죠. 저비용 정비, 돈 안 들이고 아주 조금만 돈 들여서 정비를 하는 이것을 원하죠. 그런데 저비용 정비를 원하든 고비용 정비를 원하든 제대로 된 정비를 원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비는 원인 분석입니다. 그 원인 분석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놓아버리고 경고등을 가지고
경고등을 가지고 바로 정비로 간다. 이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B, C, U 코드.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에는 P 코드까지 4종류의 고장이 있는데 B로 시작되는 B, C로 시작되는 쉐시, U로 시작되는 캔통신 3종류의 고장에 대해서는 바로 분석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P는 안 됩니다. 왜? 파워트레인의 P입니다. P는 ECU의 추측 또는 가정 그리고 고장. 무슨 말이냐? ECU가 추측해서 또는 가정해서 띄워주는 예상입니다. 예상. 혹시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추측으로 또는 가정에서 띄워준 경고등을 고장 코드로 오인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장인 줄 알고 바꿨는데 안 되래, 그거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경고등이 떠서 진단해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정비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P0442입니다. 증발가스 소량 누설, 연료탱크에서 휘발유가스가 적당히 새고 있다. 이런 경우에 추측도 있고 고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등이 뜨면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자, 진짜로 어디로 누설되고 있느냐, 아니면 ECU가 추측해서 띄워졌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보니까 연료가 모자란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로 새고 있구나, 여기서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등이 떴을 때는 우리 정비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연막 테스터. 연막 테스터. 호스에다가 연기를 집어넣어서 쭉 훑어봅니다. 어디서 새는 데가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누설되는 데가 있다, 연기가 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건 고장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단해 봤는데 새는 데가 없다. 근데 왜 이게 떴지? 그때 아리송해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추측이지 않습니까? 추측. 추측에 의한 ECU의 오판을, ECU의 판단을 믿고 증발가스 관련된 모든 장치를 다 바꿔버리죠. 아니면 주유할 때 시동을 끄고 주유했느냐, 시동을 켜놓고 주유했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내 자동차에 증발가스 누설 경고등 얘가 켜졌나 보다. 그래서 계기판을 봤더니 노란 황색 엔진 경고등이 켜졌단 말이에요. 무심코 운행했던 분이라도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계기판을 봤더니 노란 경고등이 켜졌네. 그래서 단골집에 가서 물었더니 진단해보고 하는 말, 주유한 적 있어요? 어저께 기름 넣었지? 그때 시동 끄고 넣었어요? 켜고 넣었어요? 글쎄, 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시동을 꺼야 주유해주는 주유소도 있고, 시동을 끄지 않아도 주유해주는 주유소가 있단 말이에요. 주유하러 갔는데 시동 끄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잠깐 기름 넣었는데 시동을 끄냐? 굳이 시동을 끄지 않아도 기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죠. 물론 화재의 위험도 있겠지만 내 자동차가 불씨를 가진 상태로 주유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에 시동 껐다 켰다는 순간 배터리 소모, 연비 소모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시동 안 끄고 주유하러 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방식은 시동을 끄세요든 안 끄세요든 간에 무심코 기름을 넣게 되면 증발가스가 탱크 캡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니까 연료가 모자란다 라고 하는 신호를 ECU가 감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온에 따라서 연료 탱크의 압력은 금방 팽창하기 때문에요, 곧 증발가스는 생성됩니다. 캡을 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했더라도 캡을 막아 놓으면 또다시 금방 탱크의 압력이 차져서 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다. 곧 ECU의 명령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보시겠습니다. ECU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사를 합니다. 분사할 때 엑셀 포지션, AFS, WTS, RPM 이런 신호를 ECU가 받아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가 뭐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오류가 생겼으면 분사된 연료가 오류가 생기겠죠. 오류. 그리고 연소, 점화, 이그니션,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나간다. 그때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온 신호가 되는 겁니다. 산소 센서가 저온이다 또는 공연비가 희박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ETC 트로틀 바디를 자꾸 제어를 해서 공기량 값에 변화를 주고 또다시 연료 분사량을 플러스해서 제어를 했지만 계속 점화에 의해서 연소 불량 상태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P0442 증발가스, 소량 누설, 대량 누설 이런 식으로 경고등을 띄워주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P0442, P0445 이런 이렇게 증발가스 소량 또는 대량 누설 이런 신호가 생기면 연막 테스트하기로 확인한다. 아니면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연료 분사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산수 센서의 피드백이 공연비 희박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엑셀을 밟을 때 올라가는가, 즉 정상 차량입니다. 이런 상태, 소량 누설 이렇게, 대량 누설 더 이렇게, 어때요? 이런 상태의 자동차가 엑셀 페달을 밟았더니 올라가더라. 이때는 증발가스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차 중에 누설로 공연비 희박, 여기는 더 희박, 이런 상태가 왔어요. 주행할 때는 연료가 충분히 들어온다. 그러면 정차 중일 때 이런 공연비 희박의 신호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 연소불량. 그러니까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ECU에서 점화 신호를 보내도 플러그나 코일 성능이 나빠서 제대로 연소를 못 시켜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정차 중에 공기량 센서 값이 잘못됐느냐, 정차 중에 냉각수 온도 센서 신호 값이 잘못됐느냐, 그 신호에 따라서 분사량이 부족하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EMS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셀 페달 센서입니다. AFS나 MAP, MAF 모두가 다 공기량 센서 신호입니다. 냉각수 온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RPM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신호가 ECU로 가면 ECU는 연료를 분사한다. 여기서 연료 분사량이 충분, 부족, 이것을 뭘로 보냐? 피드백으로 본다. 이렇게 나가면 충분, 오바, 반대로 이렇게 나가면 부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고 연료 분사는 충분하냐 안 하냐, 앞에서 정상 신호 왔는데 엑셀 페달을 밟았더니 위로 올라가더라. 오바죠. 충분한 거죠. 여기는 부족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촉매를 지나서 태우면서 P0420, 이렇게 되면 촉매를 지나서 P2096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꼭 해야 돼요. 그 원인 분석을 없이 P0201, P0204까지 인젝터 4개, 그리고 다중실하니까 0300 코일 플러스 플러그 교환, 여기까지 교환해도 P의 2096 촉매 효율 저하 이거 켜집니다.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고 여기까지 다 바꿔도 또다시 경고등, 점등, 이거 올바른 정비 방법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으면 원인 분석을 한다. 원인 분석을 해야 정비가 된다. 촬영하다 보니까 1편의 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장 코드 6개입니다. 이 6개가 떴을 때 정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정비를 했을 경우에 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비가 안 된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정비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드리는 2편을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